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동성 교사학교의 홍쌤! 이쌤 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교사 톡톡에서는 톡톡. 선생님들의 질문과 선생님들의 고민을 받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장난이 아닌 폭력, 이럴 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거나 장난을 치거나 어떤 욕설을 했거나 폭력이 일어났을 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전 장난이었어요. 아프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면 근데 이제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너무나 아팠다,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교사의 단호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단호함이랑 이제 학생들이 오면, 쌤, 저 억울해요. 저 이래서 이랬어요. 이렇게 본인의 감정 표현을 먼저 보통은 해요. 왜 근데 그런 장난을 그렇게, 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 이랬어, 속상해서 그랬어요. 억울해서 그랬어요. 그냥 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사족을 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너 억울하고 속상한 이야기는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선생님이 꼭 들을게. 근데 지금은 너가 얘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때리게 되었고 그 과정을 알고 싶어. 사실을 먼저 선생님한테 알려줘. 그 다음에 너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어떤 점이 속상했는지 그 다음에 물어볼게.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학생이 왜 억울했어? 왜 속상해서 그런 거를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네가 억울하다 그러면 어떡해? 네가 속상하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제 서로의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단호하게 일단 끊을 건 끊고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학생이 뭔가 도가 지나친 장난이었다라고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상담하면서 해결하시는 건가요? 도가 지나친 장난이어서 피해 학생이 폭력이라고 느꼈으면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일단 먼저 사실관계를 둘 다 들어본 다음에 그거는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학생과의 상담으로 끝나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실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해보겠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불러서 얘기를 해보는데 그 학생은 지금 여기와 같이 지금 우리 100페이지에 있는 사안과 같이 저는 장난이에요. 장난이었어요. 친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친근함의 표시였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면 보통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할 때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10중 8구의 아이들이 쟤네가 예민한 거예요. 저는 장난이었어요. 라고 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 파악 이후에 뭔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이제 자기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폭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피해 학생이란 표현도 좀 모호하긴 하지만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이게 내가 장난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어떻든 우리끼리 느끼는 상식이 어떻든 아니면 그 가해 학생이라고 지목된 학생이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위든 아니든 간에 당했던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 내가 지금 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짜 무조건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장난이라고 얘기를 했고 친근함의 표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당한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다면 그것은 무조건 폭력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기준이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사람과 지내면서 다른 기준을 갖고 다른 상식을 가진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학교에서부터 이런 사람들과 나랑 상식이나 기준선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행위를 장난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폭력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다라는 걸 학교에서부터 좀 배워 나가서 그런 사회를 좀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하는 행위로 삼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만약에 이렇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이랑 상담을 할 때, 너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그거를 이제 상처를 받았던 친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친구들이 이거를 장난의 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사람들마다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너와 그 친구가 합의를 좀 해서 합의를 좀 통해서 어디까지는 선을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좀 친근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선을 지켜야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너희들의 친구 관계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좀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었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력의 정의를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제 저희 책 100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자신은 장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핑계를 대는 애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나 누구나 봐도 이거는 폭력이었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로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거는 폭력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선 장난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의 정의가 너가 생각하는 게 폭력의 정의가 아니라 송쌤이랑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폭력인지 아니면 내 입장에서만 폭력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폭력인지 그 기준을 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이게 좀 저한테 중요했던 게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를 지내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게 좋은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흔히 이제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 과목과 맞춰서 약간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의라고 하는 기준 아니면 폭력이라는 기준을 애들 스스로가 정해보고 아니면 애들이 정하지 못할 때 선생님이 송쌤 그 구쌤 말씀처럼 단호하게 정해주는 것도 한편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항상 폭력의 정의는 존재한다. 이것이 어떻게 폭력이 정해져 있는지는 제가 나름대로 정해줄 때도 있고 학생들의 어떤 합의점을 통해서도 정해줄 때도 있어서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좀 신기했던 거는 구쌤이랑 구쌤 말씀 중에서 그 단호하게 폭력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감정 코칭이라고 해서 감정을 애들 많이 만져줘야 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만져줄 수 있더라도 처음에는 행위에 집중해서 애들의 잘잘못을 좀 알려주는 것이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야에선 진짜 단호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폭력의 사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단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 뿌리부터 하지 못하도록 좀 방어해 주는 게 학교에서 그걸 좀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게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저는 이게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단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억울해서 그랬지. 아 그래 너도 억울할 수 있지. 이제 이승이 말씀하신 감정 코칭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러려고는 하지만 앞부분이 워낙 이제 단호하게 넌 이랬고 그래서 이거는 폭력이고 그러니까 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거고 이런 걸 먼저 짚어주는 교사이다 보니
또 항상 그 가운데를 지키는 게 생활 지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학생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과 그 가운데 어딘가에서 중용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그 위치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교사들마다 다를 수 있죠. 어디까지가 정해진 답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하게 학생의 잘잘못을 우리는 이끌어주는 역할도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단호함도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난이 아닌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조사 톡톡 시간에도 똑똑!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을 가지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